소리만 내서 새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총을 들고 여기저기 앉아서 계속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군공항이니까 그런 곳은 군인이 한다 치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규정상 4명이 규정이에요. 그게 항공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명만, 그것도 오전에만 근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규정에 안 맞는 일을 무한공항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공항이 그렇게 규정에 안 맞는 식으로 운영되게끔 한 그 무한공항 공사, 거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공항이에요.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이 지역 어떤 뭐 건설 카르텔 등등이 억지로 만든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안국제공항은 인근에 무려 4개의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걸 지금 이제 사진을 좀 옆으로 누웠는데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큰 호수가 있죠. 여기가 한국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고 합니다. 또 여기 있는 이 얕은 바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목설이라고 하는 저 건너편 저 바다도 철새 도래지.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철새 도래지고, 여기 옥동리라고 하는 여기도 또 제법 큰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도 철새 도래지. 그리고 지금 이 겨울 이 시기에 황새들이 온답니다. 천연기념물이죠, 황새. 그런데 황새가 거의 새 중에서 제일 큰 새들 아닙니까? 이런 황새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곳이 바로 이 동서남북인데, 그 새들의 군락지 중간에다가 공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목포공항이 적자 운영 중이었고, 국제공항으로서 충분한 활주로 확보가 불가능해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당시에 실세였던 한화갑 의원 주도로 건설이 강행되어 2007년 개항한 공항입니다. 국제 규격을 충족하지 않아서 국제 노선 취항이 안 되다가 지난 12월 7일 탄핵 직후죠, 돌연 국제 노선의 취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자, 한화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부 사람들 한화갑 공항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근에 목포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들자, 국제공항 있어야 돼. 처음에 저도 2010년 이전에 이 무안공항 견학을 가봤는데 손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공항 지어놓고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졌을까요? 지역 사람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건설업자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땅까지 사놓아서 충분한 활주로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작부터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억지로 만든 공항이 바로 무안공항이다. 그래서 국제선 운항이 안 돼요. 왜? 활주로도 짧고 철새 도래지 위험하니까, 제트 엔진에 빨리 들어가니까. 그런데 누가 국제선 취항을 추진했나? 바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국제선 취항 허가해달라라고 계속하고, 이 제주항공 등 이 항공사들에게 여기 취항을 하면 우리가 이 운항 장려금 주겠다. 그러니까 뭐 돈 더 주겠다. 라고 하는 공약까지 하면서 억지로 국제선을 취항을 시킨 장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간에 음모론이 막 떠들어요. 뭐 국토교통부가 그랬냐? 아니죠. 자, 29일 사고가 발생한 무안 방콕 노선은 제주항공이 이달 8일부터 운항이 시작된 신규 노선이다. 이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한시적 겨울 정기 노선을 신청한 결과였다. 그래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무항공항은 국내선 운영도 많지도 않았던 것이다. 근데 갑자기 노선 일정이 빡빡하게 들어찬 것이다. 이게 이제 12월 들어서 갑자기 국내선, 국제선 마구마구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광주 지역에 있는 지역 여행사입니다. 우리가 뭐 여행사 그러면은 해외여행 갈 때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여행사들 우리 퍼뜩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뭐 다 살펴보고 이러는데, 여기는 광주 지역에는 여행타운이라고 하는 여행사가 이 손님들을 모객을 해서 제주항공에 전세기를 요청해서, 제주항공은 지금 전남도에서 계속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연결된 거예요. 방콕, 베트남, 일본 나가사키 등 이런 쪽으로 손님들을, 이 겨울 손님들을 목격한 게 광주에 있는 여행타운이라는 지역 여행사. 거기서 광주 전남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을 시켜주고, 정기 노선이 아니라 겨울 한시 노선으로 지금 급하게 12월 달에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항공기가 박살난 진짜 이유는 뭐냐? 벽을 받았나? 어제 여러분들 그 뉴스, 저녁 뉴스까지 다 보셨겠지만 이 항공기 공항의 외벽, 거기 블록으로 되어 있는 외벽, 그거 들이받아서 파괴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블록 그거 뭐 사실 얼마나
세다고 그게 그렇게 항공기를 박살을 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바로 이 구조물이에요. 이게 바로 무한공항에 있는 로컬라이저예요. 근데 이 로컬라이저 뭐 하는 임무가 뭐냐? 바로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내 고도가 또 평행이 맞나 뭐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그런 그 착륙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땅 위에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다가 박아놔야 돼요. 이 구조물을. 그러면 그 박아놓고 그게 좀 낫다 싶으면 철골을 올려서 조금 더 높이 세워야죠. 막 여러분들 김포공항, 김해공항, 또 뭐 인천공항 이런 데서 비행기 타면 이런 그 구조물 다 보실 겁니다. 또 이걸 또 어떤 공항 가면 특히 이제 군 공항 같은 데는 더 안전을 따지니까 층층이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높게 고담 이렇게 쫙 이렇게 층층이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요거 이제 한 개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둔덕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둔덕이 문제입니다. 이 둔덕 안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이 있고 그 장벽에다가 이 로컬라이저 시설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로컬라이저는 땅에다 박고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자체도 아주 잘 부서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처럼 항공기가 동체 착륙해서 미끄러져 들어와서 로컬라이저를 들이박아도 로컬라이저가 항공기를 부술 수 없고 자기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항공기는 계속 진행해서 브레이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항공기 코앞에 로컬라이저가 있으니까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콘크리트 장벽이 이만한 게 들어가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장벽이. 이거 하나 꽂아가지고 그냥 평생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 로컬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설계한 설계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허가 관청 여기가 원흉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하고 그 설계안을 허가한 허가 관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 둘이 원흉이다 라고 일단 먼저 보고요. 자, 그런데 사고 발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817 미스테리 이런 게 지금 우리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화면 기억하실 겁니다. MBC 뉴스에서 이 관련한 이 사고 관련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카카오 뭐 이런 화면 막 뜨더니 그 옆에 탄핵 관련 817 이런 게 딱 떴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817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1987년 8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라고 하는 이 8.17 지령 그거 약인가? 이런 음모론까지 나왔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냐. 그래서 이 MBC가 방송사고를 내면서 그 MBC 기자들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직원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정일의 8.17 지령에 따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을 바로 우파 정당 또는 여당으로 책임으로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의혹까지도 있어요. 이게 또 광복은 왜 튀어나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곳을 아주 그 절묘하게 딱 착륙하는 이 모습을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곳을 제가 우리 연구원들이 어디 찍었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남쪽, 동남쪽이죠. 여기에 골프장이 큰 게 있어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찍어야 이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주소가 도대리 817번지입니다. 참 애매한 어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도대리 817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어떻게 사고가 나는데 딱 이것을 세팅을 해서 사진을 찍을까요? 영상을 찍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817 관련한 이 미스테리가 도대체 뭐냐? 도대리 817의 이 클럽하우스와 이런 사람, 이 영상들 어떻게 알고 이 도대리 817에서 이 영상을 미리 준비하고 찍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MBC는 왜 이 817이라는 이 영상을 잠시나마 냈다가 삭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착륙하는 영상 많이 보셨겠죠? 그 착륙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쭉 미끄러져 들어오고 바로 로컬라이즈를 들이박아서 파괴가 됩니다. 폭발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 쭉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촬영하는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찍어요. 저 같으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휴대폰 들고 촬영하다가 그리고 저 로컬라이저를 들이박아서 폭발하면 깜짝 놀라서 흔들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따라가요. 물론 제가 이 촬영자를
직접적으로 의심하는 거 아닌데 그냥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런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정말 영화 촬영 전문가가 찍듯이 이걸 팬닝샷이라고 하는데 팬닝을 쫙 하면서 팬닝은 뭔가 사물이 달리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찍는 걸 팬닝이라고 합니다. 팬닝샷을 쫙 하면서 마지막에 폭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거기는 어디냐? 보니까 공항 옆에 있는 갯벌 낙지 직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영상을 찍은 분이 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데도 출연해서 자기 집 옥상에서 찍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상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냥 지붕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왜 여기서 선회를 하지? 그리고 빨리 돌아오네? 라고 생각하고 이 지붕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이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뭐 이런 구조물이 제가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없어요. 그 지붕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 지붕에 찍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해서 찍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촬영하신 분께서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좀 명확한 어떤 내가 촬영 전문가다 사실은 과거에 뭐 영화 촬영 감독이었다 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